안녕하세요. 한국체면치유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여러분, 이 긍정과 이 부정이 싸우게 되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은 당연히 긍정이 이깁니다. 당연히 선이 이깁니다. 당연히 좋은 것이 더 이기겠지요. 당연히 정의가 이깁니다.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 어떤 생각에 따른 어떤 판단인데, 실제 우리의 뇌가 반응을 할 때는 긍정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는 부정이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우리의 뇌는 긍정을 인식하기보다도 불쾌했던 기억이나 감정이나 두려웠던 경험, 안 좋았던 것들을 쉽게 기억하고 인지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쉽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뇌가 좋은 거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잖아요. 스트레스가 주지 않잖아요. 좋은 건 너무 좋은 거니까 쉽게 반응하지 않게 돼요. 이건 좋은 거니까 굳이 우리의 뇌가 크게 세세하게 기억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불행했던, 고통스러웠던, 상처받은, 트라우마와 같은 안 좋았던 기억들은 우리가 너무 무섭고 수치스럽고 고통받고 괴로웠기 때문에 항상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을 거야 라면서 우리의 뇌는 계속 기억하고 각인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긍정적인 거는 쉽게 사라져 버리고 이 부정적인 거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각인이 되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어떤 부정의 기억은 이 접착제와 같다. 이 접착제는 그대로 들러붙어 버리지 않아요. 떼어지질 않아요. 한번 붙어버리면 떼어지질 않는 접착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달리 긍정의 기억은 어떤 거냐면 그 후라이팬과 같아요. 아주 매끈매끈한 후라이팬, 기름을 많이 바르고 후라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쉽게 움직이잖아요. 이처럼 긍정의 기억은 쉽게 사라져버린다. 이와 달리 부정의 기억은 접착체처럼 그대로 들러붙게 된다. 그래서 심리학 어떤 연구에 의하면 이 부정의 힘이 긍정의 힘보다 무려 몇 배가 높다? 더 크다? 강하다라고 말했을까요? 무려 7배나 부정이 긍정보다 힘이 세다. 이 말은 그러면 우리가 7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해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자꾸 부정의 늪에 빠져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뇌가 더 부정에 익숙해진다라면 우리의 삶은 더 우울해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부정이 더 빨리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대체적으로 이 부정적인 기억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염세적으로 변해버리거나 이제 불안함이 점점 커지거나 그래서 특히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또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또 현실에서 스트레스를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다 보면 우리가 점점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로 병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건 결국은 어둠을 의미하잖아요. 멈춤을 의미하잖아요. 고인물이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점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울해질 수 있는 경향이 아주 많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긍정보다 부정을 빨리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쉽게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두려움과 공포로 벗어나기 위해서 긍정을 기억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더 빨리 기억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부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건 누구나 알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나 체험을 일상화하자. 결국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7배나 긍정적인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먹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물에 먹물이 들어있으면 결국 이 먹물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핀셋으로 이 먹물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물컵을 아예 갖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나의 뇌라면, 이게 나의 어떤 기억이라면, 생각이라면 이 자체를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 뚜껑을 열어줘야 돼요. 이제는 꽉 닫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깨끗한 물을 매일매일 부어주다 보면 이 안에 있는 먹물이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매일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어두워졌던 마음, 안 좋았던 기억들을 정화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대부분의 부정적인 경험은 실제가 아닌 바로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은 불과 10%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은 생각이 나름이에요. 사실은 긍정과 부정 자체를 구분하기도 어렵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객관적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믿음,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이거는 부정적이다라고 인지를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긍정적으로 다 수용하게 되면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고 좋은 방면으로 교훈을 삼게 되면 이거는 결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고아 출신이에요. 근데 똑같은 고아 출신이지만 한 사람은 나는 부모도 없는 고아 출신이야. 내 인생은 망쳤어. 난 끝났어. 그러다 보니까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또 어둠의 세계를 가서 어떤 폭력배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어떤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고아 출신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성장해서 훌륭한 멋진 사업가가 돼서 자기와 같은 고아 출신들에게 어떤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오히려 이 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경험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불우한 환경도 어떤 사람에게는 약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큰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어린 시절에 불우했던 환경은 저한테 최고의 약점이고 완벽한 부정이었고 어둠이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이 어떤 좋은 물을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다 보니까 이 먹물이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그 약점이 지금은 강점이 되어서 돌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한 사람이 신을 믿는 사람인데 신이시여 오늘 하루도 제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만 지나가는 차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왼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첫 번째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난 뭘 해도 안 돼. 나는 아침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신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는 정말로 지질이 복도 없고 운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은 진짜로 안 좋은 인간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다행히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데 다리 하나 부러진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신이시여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아침에 일찍 출근하기 위해서 좀 부주의하다 보니까 신호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건너다 보니까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앞으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천천히 걷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어떤 긍정의 경험을 깨닫게 된다라면 이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서 이제 방어할 수 있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게 결국은 부정의 경험 같지만 결국은 엄청난 긍정으로 승화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결국은 시험에 낙방해가지고 정말로 심지어 자살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시험 어떤 공부의 스타일의 문제를 발견하고 아니면 자기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더 열심히 1년 동안 재수해서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명문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회사에 진급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새로운 인생을 또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보다 이 부정이라는 것은 명확하지가 않다. 우리는 대부분 쉽게 이건 부정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부정이 아니다. 이 부정이라고 생각했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면 이 부정은 결국 긍정으로 되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이것은 더 이상 어두웠던 부정스러웠던 안 좋았던 기억이 아니라 좋았던 평온한 기억이나 감정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욕심은 모든 부정의 원인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정이라는 것은 욕심으로부터 생기게 돼요. 인간이 욕심이 많다는 것은 이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자석과 같아요. 욕심이 많다는 글자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결국은 욕심이고 욕구고 욕망이고 이게 불만족이에요. 이게 스트레스고 이게 우울증이고 불안증이고 강박증이고 수면장애 이런 어떤 인간의 모든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게 사실은 아닌 것 같지만 심리적인 이런 욕심, 욕망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욕심하고 같은 의미가 결국은 이 욕심은 모든 부정을 끌어들이게 된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뭔가를 얻고 싶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실 뭔가를 끌어들이지만 실제 욕심이 끌어들이는 것은 이 긍정적인 좋은 에너지나 밝은 그런 기분이나 느낌이나 기억이나 감정 정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어두운 안 좋은 느낌만 자기가 계속 끌어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결국은 삶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욕심이 많이 없고 그렇게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긍정을 노력한다고 해서 긍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욕심을 많이 비우고 내려놓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또 하나는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부정적인 상황조차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즉 지혜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정답 같지만 저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실에 집중하자. 그것만이 정답이다. 너무 어떤 우리가 긍정과 부정의 어떤 이거 판단하고 생각할 또 시간도 없고 그게 불분명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가장 완벽한 긍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현실만이 진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굳이 긍정이다, 부정이다 판단할 수 없이 지금 이 순간만이 오로지 진짜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열심히 살게 된다라면 우리의 뇌도 서서히 그 긍정의 어떤 신호의 주파수에 맞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내가 계속 우울하게 살고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고 나쁜 생각하고 절망하고 자기를 한탄하고 자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를 놔버리게 되면 당연히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뇌는 또다시 부정의 늪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만히 어떤 우리를 놔두게 되면 우리의 뇌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성향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에 네 가지를 꼭 열심히 이해하고 노력하게 된다라면 우리 자신을 우울함으로부터 쉽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이 긍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실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고 평가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 자체가 결국은 부정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부족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 부족한 것을 받아들였으니까 더 열심히 개발해서 그것을 장점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긍정적인 삶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상 행복재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